안녕하세요. 워치 탐닉입니다. 여러분은 시계를 왜 구매하시는가요? 누군가의 말처럼 그냥 폰 보면 되는데, 스마트워치면 되는데 왜 미련하게 시계에 돈 낭비를 하시는가요? 제게 있어 시계는 스트레스 해소 창구입니다. 귀한 시계를 찾고 시계에 대해서 알아가고 시계 수리를 배우고 하는 모든 일들이 제가 생활하는 데 있어 많은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다면 저만의 시계를 찾는 거죠. 전 세계의 다양한 시계 컬렉터들을 보면 모으는 시계는 각기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바로 자신만의 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 컬렉터들을 보면 까르띠에에서 이런 디자인을, 피아제에서 이런 디자인을 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같이 대중적이지 않고 아트피스, 예술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계들은 보는 이에게 감동을 줍니다. 가격을 떠나서요. 여러분은 어떤 디자인이 좋으신가요? 혹시 취향이 늘 바뀌시진 않는가요? 저는 바뀌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죠. 물론 돈은 많이 나갈 겁니다. 이처럼 예술적인 시계들을 본다면 100이면 100 빈티지입니다. 그렇다고 현행 시계가 예쁘지 않냐? 아니죠. 무척 아름답습니다. 다만 느낌이 다릅니다. 요즘 나오는 K-팝과 6, 70년대 음악 스타일을 맞다, 틀리다 비교할 수 없듯이 각 시대의 시계들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계는 훌륭하고 매력적입니다. 단지 그 느낌이 나와 맞냐, 맞지 않냐 문제만 남은 거죠. 시계는 잘못이 없습니다. 일전의 영상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시계는 세이코입니다. 스위스 브랜드도 꽤 다양하게 갖고 있지만 비교적 비싸다 보니 한 브랜드당 수십 개씩 사면서 제품에 대한 디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맞지 않습니다. 저는 한 분야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탐구할 수 있을 만큼 적당한 가격을 갖고 있어야 하고 퀄리티, 밸류, 역사성까지 이 네 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세이코였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고 의미 있고 귀한 제품을 모으다 보니까 꽤 모으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이코에서 사고 싶지만 가격이 제 커트라인 이상으로 비싸기 때문에 아마 영원히 지켜보기만 할 그림의 떡 같은 시계를 7가지 추려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더 많지만 일단 1화 해보고 괜찮으면 더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들은 아마 생소한 시계들도 있을 텐데 대중적인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제 성향상 끝판왕, 대장, 머스트바이 이런 류엔 관심이 그닥 없기 때문에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 취향이다 보니까 약간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계는 에일리언 시계로 유명하죠. 이탈리아 자동차 디자이너 주지아로와 세이코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탄생한 시계입니다. 매우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주지아로의 첫 번째 시계 디자인은 7A28 7000으로 1986년 에일리언 등장인물 리플리란 닉네임으로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이 시계에 달린 무브먼트 7A28은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쿼츠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입니다. 유명한 제품으론 같은 영화에서 나온 7A28 6000으로 극중 비숍이 차고 나오는 것입니다. 세이코 컬렉터들에게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다음 두 번째 시계는 카반드 주카입니다. 1980년대부터 세이코는 다양한 디자이너와 협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제랄드 젠타도 있고 요르그 하이젝도 있죠. 이 밖에도 정말 많은데 그중 하나는 이세이 미야키 그룹의 브랜드 중 하나인 카반드 주카입니다. 이 시계는 2001년 출시된 것으로 대시보드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별명만큼이나 자동차 대시보드가 떠오르죠. 오프셋 형태의 독특한 시계로 가격만 저렴하다면 정말 하나 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시계는 Sync the Earth WN-1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아마 이 시계를 보면 중국 시계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제품은 무려 2006년에 처음 나온 제품입니다.
세이코가 일본의 비영리 단체와 콜라보레이션 함으로써 나오게 된 시계입니다. 아이들에게 지구를 아름다운 곳으로 남겨주자 라는 상징적인 목표를 가진 시계인데요. 무엇보다 이 시계의 놀라운 점은 무려 1대 5억 8천만의 비율로 지구를 3D 렌더링하여 시계에 장착했습니다. 이런 디테일을 당시로 따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혁신에 가깝죠. 거기다 단순히 지구 모양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쿼츠로 작동되면서 실제 지구의 자전 속도에 맞춰 시계 속 지구도 회전하는 미친 디테일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시계 속 지구는 실제 지구와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시리즈는 총 2가지가 있는데 둘 다 매우 희귀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시계 가운데 가장 비싼 가격 탑3 안에 들 만큼 비싸고 희귀합니다. 이 시계는 대략적으로 150만원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모델은 유키사부로 와타나베 모델입니다. 앞서 1980년대는 세이코가 유명한 디자이너와 협업을 많이 했던 시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계 또한 아름다움은 오직 존재한다 라는 철학을 가진 일본의 오트쿠티르 디자이너 유키사부로 와타나베가 디자인한 모델입니다. 1988년 제작된 세이코로서 헌터 케이스와 같은 커버를 가진 매력 있는 시계죠. 특히나 사각의 커버를 가진 시계는 저는 흔하게 보진 못했는데요. 커버라면 아주 죽고 못 사는 저다 보니까 매우 구매하고 싶은 시계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여성용 제품입니다. 직경은 20mm로서 빈티지 까르띠에 머스트의 스몰 사이즈 직경과 같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에 대한 고정관념만 없으시다면 충분히 시도해봄직한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선앤문 크로노스입니다. 누군가 세이코를 평할 때 전방위적이라고 표현하시더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스포츠로 치면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NBA 선수로 치면은 르브론처럼 슛, 패스, 드리블, 운동 능력 등 다양한 면에서 모두 우수한 거죠. 세이코는 이처럼 드레스, 필드, 다이버,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까지 꽤 다양한 곳에서 족적을 남긴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들이 현세대 오면서 평가절하되는 측면이 많긴 한데요. 그러한 것들은 모두 소비자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한 회사 탓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이 선앤문은 오늘 말씀드린 시계 중 가장 희귀한 시계입니다. 세이코 크로노스 라인은 1958년도에 런칭되었는데요. 선앤문은 세이코에서 쿼츠를 제외하고는 몹시 보기 힘들고 빈티지 세이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크로노스 라인에서 나온 것이다 보니 이 시계는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완료된 경매만 봐도 시계 값어치를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반학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좋아하시는가요? 반학은 세이코에서 가장 보석 같은 시계입니다. 1972년도에 나온 이 시리즈는 70년대의 전반적인 패션 사조를 아주 잘 반영한 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피 문화로 대변되는 화려한 색깔, 문양, 아방가르드함은 기존 구조의 파괴를 여실히 시계에 담아놨습니다. 반학은 설명드릴 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가진 시계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어드반입니다. 세이코 어드반은 반학과 매우 닮은 점이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반학보다 훨씬 실험적인 라인으로 느껴지는데요. 어느 분의 이야기처럼 갑자기 시계 디자인에서 모든 것이 허용된 느낌입니다. 화려함을 넘어선 투톤 이상의 다이얼, 페를라즈 문양을 가진 다이얼, 다양한 모양의 인덱스, 비대칭의 케이스와 러그를 가진 어드반 시계는 70년대의 자유분방함과 기발함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붉은 태양 로고는 70년대가 가진 미래를 향한 가득 찬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시계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7개로 마치고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시계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